경제력은 뭐 환율이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뭐 그런 거 관계없이 뭐 환율이 뭐 높다고 해서 뭐 모든 게 불리한 거 아닙니다. 이제 불리한 부분도 있고 유리한 부분도 있고 이제 어느 부분에서 불리하고 어느 부분에 유리하냐 그런 건데 지금 환율이 높아도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은 이제 환율이 지금처럼 높으면은 외국인들이 뭐 거의 풀매도하다시피 매도하면서 지수가 많이 꺾여서 내려가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전에도 봤었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환율이 중요한 건 사실인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환율이 1,400대에 와 있지만 예전 같으면 1,400대면 이게 이제 고환율이어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뭐 삼성전자고 뭐고 아무튼 다 매도를 하는 그래서 지수가 많이 내려가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됐던 것들이 예전에 이제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환율이 1,400대 있어도 외국인들이 살 종목 사고 있고요. 여전히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뭐 이제 파는 것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파는 거고요. 뭐 딴 게 아니고 뭐 여전히 뭐 종목들을 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이제 환율도 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그 환율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외국인들이 여전히 한국 주식을 사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어떤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환율이라는 어떤 숫자만 보면 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환율이 오랫동안 지금 계속되고 있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외국인들도 다 판단해서 사는 거죠. 외국인들이 뭐 얼마나 똑똑해요. 응? 특히 환율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떤 숫자가 높다 낮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죠 돈이 많고 투자를 잘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사느냐 파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뭐 그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뭐 변함없이 지금 우리 시장에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뭐 5천 얘기를 했었는데 5천이 거의 뭐 여기에서 한 몇 프로만 올라가면 지금서는 제가 한 5, 6%, 7, 8% 올라가면 5천 포인트 올라가는 거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시간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지수는 어떻게 보면 이제 2,500에서 5,000 왔으면은 코스피 지수가 두 배가 온 건데 두 배가 오면은 이 지수가 두 배 올라오면은 지금 개인들이 지금 특히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개인들이 굉장히 지금 막 아무튼 기분이 좋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지금 실제 모습이 그래서 지수가 두 배 오른 거에 비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해피한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고객 예탁금이 중요한데 고객 예탁금이 지금 뭐 거의 그 90조가 넘어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조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태. 이게 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환율이 뭐 1,400대 있고 1,500을 넘어가고 뭐 그런 것도 이제 숫자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국인들이 아무튼 뭐 한국의 주식을 이렇게 아무튼 순환매식으로 이렇게 이제 사서 또 많이 수익이 난 종목은 팔고 또 새로운 종목을 가지고 시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국의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의 고객 예탁금이 지금 90조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100조를 눈앞에 둬 있는 그 돈이 들어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돈이 시장이 이제 환율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지금 90조를 넘었다. 그 90조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주식시장에서 90조면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제가 저기도 올려드렸지만 거기에서 한 5조 정도만 코스닥으로 넘어가도 코스닥이 불장된다. 제가 그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이 뭐 투자자들의 돈의 흐름이 지금은 한국 주식시장으로 뭐 거의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돈을 벌었고 안 벌었고를 떠나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5천을 눈앞에 두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특히 삼성전자가 뭐 10만 원을 넘어서 거의 15만 원대 15만 원대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분위기를 만든 겁니다. 제가 했듯이 시장의 분위기를 굉장히 뜨겁게 만들고 그러니까 지수라는 게 이제 지수가 오름으로써 개인들이 돈을 번다. 이것보다는 지수가 내려가면부터 지수가 올라가고 그것도 많이 올라가고 지금 두 배처럼 올라가고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종목인 삼성전자가 그죠? 몇 개월 전만 해도 자기 5만 원대, 4만 원대 있던 것이 지금 10만 원을 넘어서 한 15만 원 근처에 지금 와 있는 이런 것도 눈에 보인다는 거죠.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든 안 들어와 있든 이게 이제 계속 뉴스에 나오고 뭐 여기저기서 매스컴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 돈이 이 시장으로 지금 같으면 이게 몰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몰려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주식 시장으로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수가 5천을 넘어가게 되면 더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되지 않게 가속화되고 해서 5천 넘어가고 지수가 6천 넘어가고 막 그럴수록 이제 개인들 돈이 뭐 더 지금보다도 더 많이 쏟아 들으면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중요한 거예요. 뭐 환율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주식에 뭐 관심이 없던 개인들조차도 나도 해볼까,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직까지는 이제 포모라고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아무튼 그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졌고 그리고 돈을 벌었든 안 벌었든 관심도가 높아졌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이제 조만간 저는 이제 코스닥으로도 이제 이런 분위기가 저는 확산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분위기는 거의 역대급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보면 거의 20년 만에 한번 오고 앞으로는 이런 장을 두 번 다시 볼 수 있을지 그런 어떤 흐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막 3년, 5년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부터 해도 앞으로 이제 한 2년 정도, 길면 한 2년 정도, 이게 올해 2026년도, 내년도 2027년도 해서 한 2년 정도, 2년 정도면 이제 이런 시장의 분위기도 이제 저는 끝이 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게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시장에서 아무튼 좋은 흐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뭐 환율에 상관없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사주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뭐 거의 조 단위로 사고 있다는 것은 많이 사고 있는 거예요. 많이 사고 있고 거기에다 플러스 개인들의 어떤 투자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좀 몰려들고 있다. 지금 이런 흐름들이 지금 맞물려 가고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계속되지 않고 앞으로 한 2년 정도 오면 이제 이런 흐름도 아마 이제 끝이 날 거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계속되는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수강생분들이 이제 계좌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얼마만큼 불려놓느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데 이제 그래서 내가 어떤 주식 계좌를 뭐 아무튼 최대한으로 불려 놓으려면 거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저는 비중 관리다. 그래서 이제 비중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비중을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가느냐에 따라서 뭐 이제 그 성과가 다를 거다. 이 지수가 뭐 5천을 가든 6천을 가든 뭐 7천을 가든 8천을 가든 뭐 9천을 가든 만을 가든
그 지수가 뭐 그죠? 예를 들어서 2,500에서 출발해서 만을 가면은 그 4배 정도 가는 거거든요. 한 2년 반 정도 걸쳐서 4배 정도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제가 얘기했듯이 그 2005년도, 6년도, 7년도, 그 2005년도, 6년, 7년도 그때도 지수가 그때 한 4배, 5배 갔거든요. 그때도 지수가 한 400, 500에서 2000까지 그렇죠? 한 4배, 5배 가는 동안에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한 2, 3년 걸쳐가지고 그런 어떤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핫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더 지수가 그만큼 그때야 지수가 이제 코스피 지수가 400대 500대니까 400대 500에서 지수가 400, 500에서 2000 가는 거하고 지수가 그 5배 돼 있는 상태에서 2500에서 2500에서 만을 가는 거하고는 또 얘기가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같은 지수가 4배, 5배, 4배 다, 지수가 4배 다, 같은 4배, 5배를 가더라도 그 20년 전에 코스피 지수가 400, 500에서 그 2000 갈 때 그런 흐름하고 지금 2500에서 만을 간다 그러면 만까지 갈 때의 그 흐름하고는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렇고 뭐 그죠?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장 흐름이 더 엄청난 흐름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좋은 어떤 시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벌써 한 6, 7개월 정도 그런 흐름들이 지나갔고 앞으로 한 2년 정도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계좌를 어떻게 이런 좋은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내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어떤 시장 흐름 속에서 내가 내 계좌를 어떻게 관리했을 때 내 계좌가 그렇죠? 50%날 걸 100%, 100%날 걸 200%, 200%날 걸 300%, 300%, 400%, 이런 식으로 계좌를 불려 놓을 거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건데, 근데 그 핵심 포인트가 저는 이제 종목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해가면서 제가 했던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을 어떻게 최대한 쌓아가느냐. 요게 저는 이제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는 제가 비중을 이제 종목을 이제 압축을 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그 종목을 압축하는 게 이제 수강생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저기도 올려드렸지만 채팅창에도 제가 올려드렸지만은 그렇죠. 지금 이제 업종으로 한번 업종으로 올려보셔라. 업종으로. 그러니까 이제 종목으로 압축이 되신 분들은 종목으로 한번 올려보시고 그 종목이 나는 업종에 따라 종목이 두 종목, 세 종목, 막 네 종목 이렇게 있는데 지금 노브주 같은 경우도 제가 한 네 종목인가 보니까 지금 드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는 종목을 도저히 압축할 수 없겠다. 그래서 네 종목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이제 업종으로, 그러니까 업종으로 한번 올려주세요. 업종으로. 그러니까 업종.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제가 이제 종목으로 이게 상위 이제 지난주까지 상위 3, 그러니까 위에서 상위 탑 3 이렇게 올려보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종목을 압축하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수강생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한번 이제 업종으로 올려보시라. 업종 이게 업종 그러니까 종목도 중요한데 이제 업종이 중요해요. 업종. 업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업종이 지금 수십 개 업종이 있거든요. 수십 개. 제가 예전에 펀드 설명 드릴 때 이런 설명 해드렸었는데 우리나라 업종이 수십 개가 있어요. 한 40개, 50개 대략 봐도 그 4, 50개 이상 업종이 있는데 크게 봐서
그 업종들 중에서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제 그 지금 시장에서 지금 이런 강세장, 대세 상승장, 그죠? 그 지수가 지금 2,500에서 지금 5,000을 지금 눈앞에 와 있고, 그리고 어쩌면 이게 잘하면 2,500에서 2배 가고 여기 2배 가면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만도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갈 때 이제 종목도 중요한데, 이제 종목이 압축이 안 되시는 분들은 결국 이제 업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업종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드린 종목들 중에서 그래서 노봇이다. 노봇의 업종이다.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린 종목이 지금 네 종목이 있잖아요. 네 종목이 이렇게 네 종목. 응? 저는 이제 압축을 하는데 압축이 안 되면 그냥 그 A, B, C, D 이렇게 이제 종목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노봇 업종이 된 거죠. 노봇 업종에 이 비중을 합쳐 보니까 이게 몇 퍼센트더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수익률은 올리기가 좀 그러겠죠. 이게 종목이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그러니까 일단 비중이 중요하니까 업종인데 종목이 어떤 종목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본인들의 어떤 투자 자금 대비 이 노봇 업종으로 지금 몇 퍼센트에서 뭐 10%라든지 20%라든지 뭐 30%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올려 줘 보시라. 이 종목으로 압축이 되신 분들은 종목으로 올려주시고, 나는 도저히 종목을 압축할 수가 없다. 이 종목도 좋아 보이고 저 종목도 좋아 보이고, 아무튼 제가 드린 종목 중에서 뭐 제가 안 드린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올려주어 보시면 제가 참고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노봇 업종, 그다음에 뭐 그 제약바이오 업종이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종이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업종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뭐 1, 2, 뭐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목명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인지 이렇게. 근데 이런 걸 이렇게 한 번씩 정리해 보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이런 기회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해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를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수강생분들 스스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서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서 내 비중이 어떤 업종에 지금 많이 비중이 들어가 있고, 상대적으로 어떤 업종에 비중이 적게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봇 업종, 뭐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다. 2차 전지다 그러면 또 종목 이렇게 해서 뭐 A, B, 뭐 C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또 이게 몇 퍼센트인지, 이제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뭐 수강생들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뭐 어떤 업종이 좋아 보여서 뭐 어떤 업종,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방산 업종이 좋아 보여서 방산 업종에 이 종목을 이렇게 해서 A 다시 뭐 B 다시 뭐 C 다시 이렇게 가 있는데 이게 몇 퍼센트 된다. 그래서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는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뭐 이렇게 해서 뭐 A 다시 B 다시 C 다시, 이제 제가 이제 강조는 업종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구성됐는데 이게 지금 뭐 몇 퍼센트 된다 투자 자금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이제 해서 이게 종목으로 압축이 되신 분들은 종목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게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종목은 안 바뀌더라도 비중은 바뀌어야 된다. 비중은 바뀌어야 된다. 그 비중이 아무튼 많아지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종목도 있을 거고, 비중이 적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종목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한 달 후, 두 달 후에 갔을 때는 더 바뀌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뭐 저희가 뭐 한 종목이나 한 업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려면 이제 가장 문제가 이게 손절인데 이제 한 종목 가지고 또 이제 어떤 걸 고점권에 사서 손절을 자꾸 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강세장에서는 이런 강세장이고 대세상승장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강세장 대상승장에서는 이렇게 막 바닥권에 있는 종목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더 갈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뭐 불타기가 됐든 올라타기가 됐든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이런 강세장에서 제가 이 속도전 얘기했잖아요. 속도전을 통해서 속도전을 해야, 그래야 내가 해서 50% 불릴 것을 100%를 불릴 수가 있고 100%를 불릴 것을 200%를 불릴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하고 다르게 해야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지. 평소 때처럼 내가 손절이 무섭고 오히려 손실난 종목에다가 물타기를 해가지고 본전에 나오고 물타기를 해서 본전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강세장하고 상관없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내가 물타기를 했는데 2년 내내 이게 안 가고 그냥 원금도 못 나오고 그냥 그 종목에 비중이 크게 들어가서 그러고 있으면 이 강세장 대상승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대상승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강한 업종, 업종도 강한 업종. 그 다음에 종목도 같은 업종들 중에서도 강한 종목.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강한 업종에 강한 종목들로 이렇게 손실이 다 있는 종목들을 물타기해서 원금에 나오려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거 그냥 과감하게 잘라서 이런 데로 보내야 여기서 손실 난 걸 여기서 빨리 메꾸고, 그리고 여기서 수익금을 키워서 계좌를 빨리빨리 불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이 되고, 이게 이제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강세장 대상승장에서는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된다. 평소에 하던 대로 하시면 안 되고, 그러려면은 어떤 게 강한 업종이고 어떤 게 강한 종목인지를 알아야, 그리고 이게 왜 강한 업종이고 강한 종목인지 본인 스스로 어떤 믿음이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게 아니면 그렇잖아요. 우선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업종과 그다음에 제가 드린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비중을 좀 이렇게 늘려가는 쪽으로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비중을 관리해 가시는 것이 앞으로 2년 동안 했었을 때 나중에 끝났을 때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져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지금 한 3주 정도, 이제 이번 주면 4주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이제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수강생분들이 이제 빨리 따라오신 분도 있고 좀 한 템포 늦게 따라오신 분도 있고 아직도 주저주저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게 수강생들 다 이제 받아들이는 게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강세장 대상시장에서는 이제 빨리빨리 따라오시는 게 좋은데, 그 이제 본인들 성향이 있으니까,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아무튼 이제 설명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또 다른 분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하시고 다른 분들이 또 변화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여기 안 하거나 좀 주저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도 좀 그 영향을, 좋은 영향이죠. 좋은 영향을 받아서 좀 늦게라도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변화를 해가면 나중에 아무튼 2년 후쯤 갔을 때 여기 수강생분들 거의 대부분 분들이 거의 모두가 다 지금보다는, 아니면 그대로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이어져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강세장에서 이렇게 했던 이런 패턴들,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이제
수강생들이 본인 걸로 만들어 놓으시면 이런 것들이 뭐 강세장 대상이 아닐 때도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대부분 개인들이 이걸 반대로 한다는 거죠. 반대로 가기 때문에 강세장 아무리 지수가 그러니까 지금 그 지수가 2,500에서 5,000까지 지금 뭐 거의 7, 8개월 만에 딱 올라왔는데 대부분 개인들이 지금 별로 그죠? 해피하지 않은 이유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냥 지금 시장에서 중심에 있는 업종이 뭔지도 모르고, 응? 그리고 그쪽에 어떤 종목을 뭐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도 비중이 크지가 않고, 응? 그리고 예전에 막 몇 년씩 들고 있었던 그런 종목들 계속 그 미련이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손절하기 싫어서 그쪽 종목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쭉 아무튼 그쪽에 더 이렇게 아무튼 그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지수는 그냥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지수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렇죠. 아 그러면 그때 그냥 한 7, 8개월 전에 손실 났던 아이도 그냥 싹 팔아가지고 삼성전자를 들어갔던 뭐 SK하이닉스 들어갔던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코덱스 네버리지 들어갔던 그랬으면 지금 막 해피하지 않겠느냐. 그때 손절한 거 다 메꾸고 그렇지 않겠어요? 손절한 거 다 메꾸고 좀 내 계좌가 그래도 이렇게 좀 많이 불어나 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수강생들뿐만 아니라 제 강의 안 듣는 분들도 그죠. 삼성전자만 봐도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작년 5월달, 4월달 이때 그냥 다 팔아가지고 그냥 삼성전자는 샀구나. 아니면 SK하이닉스 샀구나. 아니면 나는 어떤 종목이 더 잘 깔지 모르겠다. 뭐 코덱스 네버리지를 다 들어갔구나. 그랬으면 지금 내 계좌가 그 전에 손실난 거 다 메꾸고 내 계좌가 그래도 상당히 불어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앞으로 지수가 이제 5천 가고 6천 가고 만약에 7천 가고 그러면 그때 또 이 생각을 또 할 거란 얘기죠. 그때 가서. 그때라도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아무튼 손절할 거 과감하게 손절해서 이렇게 좀 시장에서 강한 업종에 강한 종목으로 한 종목을 압축을 하든 아니면 업종으로 압축을 하든 이렇게 해서 쭉 했었으면 6개월 후에 가서 뭐 올해 뭐 저기 6월이나 7월 달에 가서 아니면 연말에 가서 또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이 또 날 거라는 거죠. 그러기 전에 그렇게 시간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그렇죠. 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일 때 제가 이제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4개 업종 이외에도 또 좋은 흐름을 보이는 그런 업종들도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제가 얘기한 것은 시장에서 지금 이제 가장 제가 봤을 때 중심에 있고 당분간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서 6개월, 1년 후에는 뭐 지금하고 좀 이렇게 이제 달라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흐름이 좋은 뭐 지금도 뭐 그 조선업종이나 뭐 방산업종 뭐 이런 것들도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흐름이 나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쪽도 나름대로 이제 어떤 파동이 나오고는 있으나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게 비교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 4개 업종이 더 좋은 흐름으로 가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수익률을 따지든 수익금을 따지든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저희가 흐름이 좋은 업종들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그냥 가장 강한 업종 한 3개, 4개 제가 했잖아요. 가장 내 판단으로 봤을 때 가장 강하다고 판단된 업종 한 3개, 4개 정도로 압축을 해서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이렇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대차가 요즘에 흐름이 좋았는데
현대차가 이제 흐름이 좋은 게 그 자동차 업종으로 흐름이 좋은 게 아니에요. 현대차도 흐름이 좋은 게 노봇으로 제가 올려드렸죠. 노봇 쪽으로 해서 현대차가 지금은 자동차 종목이 아니고 노봇 종목이 노봇 종목. 그 노보다고 엮이면서 현대차가 그런 파동이 나오는 거지. 그 자동차 업종. 그럼 현대차가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기아차라든지 그 자동차 부품업체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 현대차만 이렇게 좋은 흐름을 연결되는데 자동차하고 언뜻 보면 자동차고 자동차도 하나의 업종이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이 잘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아니고 지금 노봇하고 엮여서 현대차가 노봇하고 엮여서 지금 현대차가 지금 노봇 종목, 노봇 업종으로 움직여요. 노봇 업종, 노봇 업종. 이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그러면 현대차도 종목으로 주지 그랬냐? 아니요, 이제 현대차가 이제 그런 좋은 파동이 나오곤 있으나 저는 제가 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저는 나중에 파동상으로 더 좋은 파동으로 저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종목을 드린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뭐 현대건설 이게 현대건설 같은 게 오늘 제가 지난주인가 아무튼 그 교육용 종목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뭐 17% 18% 하루에 딱 올라갔죠 현대건설이. 그럼 현대건설도 그럼 건설업종이 지금 움직인 거 아니야? 아니에요. 현대건설이 움직인 것은 그게 건설업종이 간 게 아니고 현대건설은 저게요. 원전주로 엮여서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업종이 지금 보면 이제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업종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업종은 많이 다릅니다. 이게 그런 내용들을 알고서 이제 하셔야 되고, 현대건설이 이렇게 가면 그 다른 건설주들도 막 어떤 파동이 만들어지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현대건설만 잘 가잖아요. 그 현대건설이 건설주로 움직인 게 아니고 건설업주 움직인 게 아니고 원전주로 움직이고 그죠? 원전주로. 그래서 이제 같은 업종이지만 이게 이제 아무튼 이렇게 그 어떤 그 분야가 있어서 그 분야에서 예전에 그 포스코 홀딩스가 그 2년 전에 그 2차 전지 때 포스코 홀딩스가 이렇게 막 그때 많이 갔잖아요. 포스코 홀딩스가 뭐 이렇게 아무튼 예전에 신고가 예전에 정구점 정구점도 넘었었죠. 이렇게 가는 막 갑자기 큰 파동이 난 것도 그때도 포스코홀딩스가 그때 어떤 그 철강주 우리가 아는 철강주로 간 게 아니고 그때 2차 전지로 간 거예요. 2차 전지로. 이게 그런 식으로 종목들을 우리가 볼 때 이제 그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업종들 중에서 이게 주 업종이 있고 어떻게 보면 서브로 어떤 진행됐던 업종들이 지금 흐름에 맞춰서 그 주 업종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잘 판단해서 종목 선정도 해야 되고 아무튼 업종 선택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비중을 이제 잘 짜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종목만 쫓아가시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고 보면 그러면 이제 현대차 가니까 기아차도 가는 거 아니냐 이게 또 현대건설 가니까 해서 GS건설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 아무튼 이제 오늘도 그렇고 그 다음 주도 또 비슷하게 올려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종목으로 압축이 되시는 분들은 종목으로 이게 1, 2, 3, 4, 5 이렇게 해서 탑 5, 탑 6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고 그리고 그게 변화를 해야 되고 근데 나는 도저히 종목을 압축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은 아까 업종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보시면 아무튼 거기에 맞춰서 또 제가 이제 코멘트를 이렇게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강자분들이 참고하셔서 또 여기 안 올려주신 분들도 지금 올려주신 분들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그럼 나는 어떻게 이걸 압축할 거냐 이게 압축을 해야 돼 압축 지금은
물론 종목을 이렇게 잠깐 늘릴 수는 있어요. 좋은 종목이 나오면 사야 되니까. 근데 좋은 종목이 한 종목, 두 종목 나오면 종목이 늘어날 수도 있죠. 이게 종목이 내가 이렇게 있으면 종목이 이렇게. 응? 그래서 뭐 10종목이다. 그러면 10종목에서 이게 뭐 한 3종목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좋은 종목이 나오니까 사야죠. 이렇게 늘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흐름을 보고 여기에서 이렇게 늘렸던 종목을 정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기존의 종목을 정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간 흐름에 따라서 종목이 이렇게 늘었다, 종목 수가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종목 수가 이렇게 늘었다가 또 여기서 한 두세 종목 정리하면 다시 한 11종목, 10종목 했다가 또 좋은 종목 나오면은 또 뭐 한 5종목 했다가 또 정리하면 또 뭐 한 11종목을 줄였다가 이런 것을 이제 제가 해드린 게 아니라 수강생들이 쭉 보면서 이것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강한 종목을 남겨놓고 약한 종목을 빨빨 쳐내는. 아니면 손실이 났든 뭐 수익이 좀 나 있든 원금 근처든 그거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이런 강세장이나 대상승장에서는 1순위가 뭐냐면 이 강한 종목이에요. 강한 종목의 강한 업종. 강한 종목의 강한 업종. 이게 강한 업종 중에서도 종목들이 쭉 있으면 그 중에서 강한 종목 중심으로 압축을 해야 된다. 압축을 해야 돼. 압축을 자꾸 늘리는 게 아니라 종목수를 이렇게 늘 수는 있어요. 흐름이 좋아 보이는 종목이 이렇게 찾아지면 아니면 눈에 띄면 아니면 그런 종목이 분석이 되면 종목수는 늘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늘렸다고 해서 그걸 계속 가져가시면 안 되고 시장이 오를 때 내릴 때 이런 파동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건 가능하면 제가 그랬죠.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정리를 하시라. 왜 그러냐면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이렇게 약한 종목, 강한 종목을 구분하기가 쉬워요.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승할 때보다는 이게 시장이 하락하면서 그 업종의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을 할 때, 그럴 때 보면 어떤 종목이 강한 종목인지 약한 종목인지를 그래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라갈 때 정리하시는 것보다 내려갈 때 정리하시는 것이 어떤 종목이 강한 종목인지를 더 좀 덜 어렵게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강한 종목을 남기고 약한 종목을 쳐서 강한 종목을 보내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이런 작업을 하셔야 그래야 종목이 압축이 된다. 종목이 압축이 돼야 압축. 종목 수가 자꾸 계속 늘어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오를 때보다는 가령 내릴 때 종목이 이게 오를 때보다는 이렇게 내릴 때 이게 지수죠. 지수가 오를 때보다는 내릴 때 이럴 때 오를 때보다는 내릴 때 이럴 때 같은 업종 내에서도 제가 있잖아요. 덜 떨어지거나 거꾸로 그런 날 올라가는 종목들 아니면 원근처에서 버티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강한 종목인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종목을 정리를 하면은 종목이 얼마든지 압축이 될 수가 있다. 압축이. 그래서 압축을 해놓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여기서 정리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 종목의 흐름이 좋다. 그러면 그때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압축을 해놓고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이게 당장이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제 설명은 계속 드립니다. 이건 그냥 제가 설명한 게라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강생들도 이렇게 참고하셔서 강한 종목, 약한 종목을 어떻게 알아보고 언제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종목 수를 줄여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언제 줄여야 되고 어떤 식으로 줄여야 되고 같은 업종 내에서도 어떤 종목을 정리해서 어떤 종목으로 보낼 거냐. 그래가지고 그 종목을 정리했는데 아무튼 하루 뒤든 이틀 뒤든 아니면 일주일 뒤든 정리한 종목이 또 이렇게 흐름이 좋아져서 좋은 흐름 가더라. 그럼 그때 다시 사는 거예요. 또 다시 사보는 거예요. 그 종목이 꼭 미련이 있거나 아니면 그 종목이 여전히 좋아 보이면 좋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또 사보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런 작업을 이렇게 계속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설명드린 걸 좀 참고하셔서 이렇게 해서 좀 한번 해보셔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설명을 제가 이제 계속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을 계속 설명해드릴 테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수강생들 혼자 할 때도 아까 지금은 강세장 대세 상승장이다 이걸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시고 이럴 때는 무조건 강한 업종에 강한 종목 쪽으로 종목을 압축해서 업종도 압축하고 종목도 압축하고 이렇게 해서 가시는 것이 나중에 수강생분들이 수익금도 키우고 수익금을 키워야 돼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이 강세장에서 오히려 수익금이 중요합니다. 수익금. 그래서 이런 시장의 지수의 좋은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떤 그 강한 업종의 강한 종목들의 비중을 많이 실어서 그래서 비중도 계속 늘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서 흐름을 보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좀 어렵겠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이제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가 좀 이렇게 단기 고점처럼 보인다. 그러면 거기서 좀 일부 덜어서 또 다른 저기 지금 아직 이제 고점권이 아닌 아니면 이제 이게 좀 잘 올라오고 있는 이런 종목으로 좀 일부 보내고 이런 어떤 비중을 이렇게 이제 다는 아니지만 비중의 일부를 이 종목에서 저 종목에서 이렇게 자꾸 옮겨 가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쉽진 않겠지만 일단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 이제 올려주신 분들을 좀 보시면 채팅창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의미가 있다 이런 분들 거 제가 좀 코멘트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더 사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는 제가 이제 매도 문자를 보내드리진 않았지만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한 15만 원, 이 15만 원부터는 저는 고점권이라고 생각이 돼요.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사이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뭐 어느 가격대쯤에서 제가 흐름을 보고 제가 매도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그러니까 더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없는데 삼성전자 지금 개인들이 삼성전자 엄청 사잖아요. 지금 보면 이게 고점권이니까 사는 겁니다. 물론 지금 사서 뭐 좀 더 갈 수야 있겠죠. 더 갈 수야 있겠지만 지금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산다는 것은 지금 삼성전자를 사서 막 대박을 내고 싶어서 사는 거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다. 오히려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분할 매도는 말씀 제가 안 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사실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이게 분할 매도를 하셔야 돼요. 이제 매도 문자는 제가 안 보내드렸지만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한 게 아니라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된다.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가 아니라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된다. SK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자, 이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또 막 그 주식 사람들 삼성전자 산다고 막 나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사시면 제가 늘 얘기하는 그 인간 지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지금 뭐 그 주위 사람들 만나서 주식 얘기하면 거의 뭐 삼성전자 얘기할 거리요? 그러지 않나요? 뭐 다른 종목 잘 모르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그 삼성전자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음, 삼성전자가 이제 보시면 일봉입니다. 그 삼성전자가 지금 그 15만 원을 넘은 건 아닌데 15만 원 뭐 거의 다 왔잖아요. 보면 14만 원, 14만 5천 원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간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15만 원 근처잖아요. 15만 원 근처에서 이게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20만 원 근처까지 여기서는 사실은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해야 돼. 분할 매도. 분할 매도. 분할 매도.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20만 원 근처 가면 다 팔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물론 제가 이제 적정선에서 매도 문자는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니까 보내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거꾸로 이렇게 이제 어디가 고점일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거꾸로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된다. 매수를 하는 게라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이제 가능성이죠.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그러니까 20만 원 사이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제 시가총액으로도 지금 뭐 삼성전자가 거의 700조, 800조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그저 100조, 200조만 가도 그 1000조, 삼성전자 1000조 시대가 오는데, 1000조 시대면은 앞으로 또 막 그 1500조, 2000조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그런 얘기 나올 겁니다. 가면. 근데 그런 얘기 나오면 이제 거의 고점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를 지금 이제 어, 한번 보셔야 돼. 이거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 지금 보시면, 그죠? 지금 보면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네요. 그죠? 근데 기관들이 좀 사고 있고, 누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사서 가지고 있는데, 이제 보시면 최근에 와서 보죠. 개인들이 사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팔아놓고 최근에 와서 개인들이 얼마 가격이 얼마 때부터 사시는지 모르는데 거의 12월 29일부터 해가지고 그죠? 개인들이 사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은 팔고 있죠. 여기 개인들이 사는 거에 맞춰서 기관들 팔고 있죠. 외국인들도 샀다 팔았다 하지만 파는 게 더 많죠. 파는 게 더 많잖아요. 파는 게 보세요. 그러면 이미 12월 19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수급으로 보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이 고점권에 진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고점은 아니더라도 고점권에 진입이 됐다. 고점권에. 그러니까 수급에서 보면은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이 지금 팔고 있고, 그리고 거꾸로 개인들이 사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개인들이 사는 게 지금 막 빚을 내서 사고 있잖아요. 보시면. 수급으로 봐도 그렇고요. 뭐 요걸 잘 보셔야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물론 기관도 팔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개인들이 사고 있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중요한 건 외국인, 기관이 아니고 외국인. 외국인들이 팔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여기서 더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서서히 제가 매도 문자 안 보내드려도 수강생분들이 이런 데서 분할 매도를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다른 업종으로 가는 게 좋죠. 아니면 다른 종목이나 다른 업종으로 이렇게 가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SK하이닉스도 보시면 SK하이닉스도 보시면 이건 기관이 많이 팔고 있네요. 뭐 개인도 뭐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
근데 여기 외국인, 이게 기관하고 외국인이 지금 이제 이게 팔기 시작하죠. 보면 쭉 사다가. 그러니까 고점권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제 바닥권은 좀 달랐더라도 고점권은 어떠면 비슷한 타이밍에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이제 고점권에 있을 때 고점권에 있어서 이제 시가총액이 천조를 향해서 가는 동안에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이제 반도체 어떤 부품주들 이게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한 5천억에서 한 3조 정도 요 사이에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5천억에서 3조 이런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막 2배든 3배든 몇 배든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은 좀 분할 매도를 해서 차라리 같은 반도체 종목이라도 이런 쪽으로 비중을 이런 쪽으로 좀 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종 이렇게 하면 지금에서 삼성전자가 몇 퍼센트, SK하이닉스가 몇 퍼센트, 그다음에 뭐 부품 업체가 지금 몇 퍼센트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비중들을 좀 줄여서 이쪽 부품주 쪽으로 비중을 좀 늘려가는 게 같은 반도체 어떤 업종의 종목을 들고 있더라도 비중 관리를 이렇게 이제 큰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의 비중을 좀 덜어서 이게 시가총액이 적은 한 3주에서 5주 정도 사이에 있는 이런 종목들로 이렇게 옮겨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같은 기간에 지수가 같은 지수를 가더라도 아마 이제 같은 반도체 중에서도 막 이렇게 지금 그 SK하이닉스가 뭐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요, 그죠?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그 아무튼 800조, 900조 이렇게 1000조 이렇게 갈 거고 거기에 맞춰서 SK하이닉스도 지금 뭐 600조, 700조, 800조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니까. 그러는 동안에 아마 이제 시가총액이 한 5천억, 뭐 1조, 2조, 3조 이런 종목들이 그죠? 막 2조도 가고 3조도 가고 4조도 가고 시가총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서 가격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부품업체 쪽 이런 쪽 그럼 반도체 부품업체 종목을 제가 안 드렸나 드렸어요 드렸습니다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이 종목 안 늘리려고 제가 이제 저건데 자, 이 수급을 보시면 지금 이제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 데이터상의 어떤 흐름이 지금 이제 어떤 고점권으로 진입해서 이제 고점을 향해서 가는 이런 이제 어떤 그죠? 수급상의 지금 데이터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사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이 개인들이 사는 건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아까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좀 사서 적으면은 보면 그죠? 지금 개인이 사고 있잖아요. 개인이 삼성전자를 지금 개인이 사고 있다.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금 매도하기 시작했다. 거꾸로 개인들이 이렇게 팔던 개인들이 사기 시작했다. 고점권에 진입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삼성 SK 쪽으로 비중을 이렇게 늘리는 것은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익금을 키우는 데서 효율적인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뭐 주위 사람들이 뭐 이 사람 사고 저 사람 사고 뭐 사든지 말든지 그런 거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분들이 뭐 알고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분위기 따라 사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다시 이제 채팅창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채팅창으로 가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아까 현대차는 이제 말씀드렸죠. 지금 현대차가 파동이 나오는 것은 자동차 업종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로봇 관련된 업종으로 파동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로봇 업종의 파동 흐름에 맞춰서 현대차의 어떤 매도 타이밍을 매도를 하겠다 하면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야 된다. 참고하시고요. 그 네임보가 17, RS2 3, 20, 그 현대차가 42, 62. 그러니까 노봇 업종으로 한 60% 정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대차를 지금 노봇 업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업종으로 지금 비중이 42%가 아니라 노봇 업종으로 42%다.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노봇 업종으로 거의 한 60%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다. 나쁘진 않아요. 그죠? 지금 뭐 시장의 중심에 있지 않은 업종으로 막 60, 70%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생각한다면 제가 얘기하는 제약바이오 업종이나 아니면 2차전지가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 그죠? 지금 제가 했잖아요. 2차전지가 지금 엄청나게 큰 악재들이 나왔었는데, 그 악재들 크기에 비해서 그 하락한 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2차전지 업종들이 하락은 하긴 했죠. 악재가 나왔으니까 하락하죠. 하는데, 그 악재의 크기에 비해서 하락폭이 크지 않다는 것은 역시 2차전지 업종이 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크게 안 떨어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지금 버티고 있다는 얘기죠. 그 뭐 개인들이 버티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약바이오 업종이나, 그렇죠? 반도체.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지난주에 그 고영을 들으면서 얘기했잖아요. 고영은 노봇 업종이기도 하고 반도체 업종이기도 하다. 그런 종목들이 좋지 않아요? 포트폴리오로 할 때? 그 상황에 따라서는 그걸 이렇게 이제 노봇 쪽으로도 볼 수도 있고, 그죠? 반도체로도 볼 수가 있고. 이게 볼 수가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짤 때는 보면 삼성전기도 이게 이제 반도체 업종을 보셔야 됩니다. 이 전기 업종이 아니고 반도체 업종. 제가 삼성전기 들을 때는 이 전기 업종을 들은 게 아니고 반도체 업종을 들은 거예요. 반도체 업종.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그 삼성전기 제가 종목 드릴 때그 차트 보여드리면서 그때 당시 그 제가 삼성전자의 흐름하고 삼성전기 흐름하고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했었잖아요. 삼성전기 전기가 붙어서 그런데 그 삼성전기는 지금 현재 흐름에서 그렇다요. 삼성전기가 지금 전기 업종 종목이 아니고 지금은 반도체, 제가 드린 것은 반도체 업종의 종목으로 드린 거예요. 그거 참고하십니다. 비중을 짜실 때.
그때 제 종목 들면서는 지금 이런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이제 수강생들 보다 보니까 이제 수강생들 비중을 계산하실 때 삼성전기는 그러면 어떤 업종으로 잡아야 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반도체 업종을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 종목을 제가 이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아까 제가 했잖아요. 이제 고점권에 저는 들어갔다고 보는 거고 삼성전기나 이런 것들은 고점권 가려면 앞으로 많이 가야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부품업체 성격으로 제가 들은 거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쭉 그 반도체 부품주 해가지고 쭉 올려드릴 때 거기 삼성전기 있었잖아요. 그거 찾아보세요, 그거. 제가 이제 종목이나 뭐 반도체 종목에 따라서 이 종목이 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건 설명 안 해드려도 또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그 반도체 업종 부품업체들 올려드린 거 그런 거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다운을 받든 어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때 종목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삼성전기가 그래서 반도체에 뭐하고 관련 있지? 뭐 알아도 좋고 뭐 몰라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기가 왜 반도체 종목인지. 그쵸. 제약바이오, 리가크, 메렌시, 지하연업체 29%, 30%. 그죠? 좋습니다. 이런 비중은 좋아요. 이 채팅창이 노보주에서 이게 노브티즈 클로브 이렇게 하는데 23%, 포스코 피첼 그죠? 2차전지 포스코 피첼 19%, 반도체가 그쵸 8%.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반도체 비중을 조금 늘리시면 좋지 않을까 들어요. 그러니까 비중은 제가 강조하는 그 네 개 업종에 제가 봤을 때 한 7, 80%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네 개 업종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은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비중으로 봤을 때 이게 종목당 이게 한 20, 30%, 20, 30% 이렇게 들어가면 그럼 네 개 업종 가지고도 거의 한 8, 90%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지금 시장 흐름에서는 좋다고 이게 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반도체 쪽이 조금 비중이 좀 낮으시니까 그쪽으로 조금 비중을 좀 늘려서 다른 뭐 거하고 이렇게 똑같이 맞추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 고점권에 왔지만 아마 이제 반도체 부품 업체들의 흐름이 어쩌면 앞으로 상당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지수는 가야 되니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이제 시가총액의 거의 고점권으로 온다고 해도 나머지 이제 종목들에서 반도체라고 해도 다른 나머지 이제 부품업체죠. 부품업체 종목들에서 시가총액을 채워야 돼요. 앞으로 이제 코스피가 5천원 제가 봤을 때 당연히 가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코스피가 6천 가고 7천 가고 하려면은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좀만 더 채우면 그죠? 삼성전자 1,000조, 뭐 SK하이닉스 한 800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000조 가고 SK하이닉스가 한 800조 이렇게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부품업체들 아까 제가 했잖아요. 시가총액 한 5천억에서 한 3조 사이에 있는 어떤 그런 종목들이 또 이제 시가총액을 크게 만들어 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서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 코스피가 이제 5천 넘어서 6천도 가고 7천도 가고 뭐 그 이상도 가고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그동안에 지금 한 7, 8개월 동안 그 삼성전자가 지금 2배, 3배 올라왔잖아요, 거의. 5만 원대에서 지금 15만 원 근처 왔으니까 삼성전자 3배 이게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1년도 아니고 7, 8개월 사이에. 그때 삼성전자가 5만 원일 때 막 그 몰빵하신 분들은 지금 엄청 회피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없을 거다. 아마 대한민국에 찾은 한 명도 없을 거다. 한 명도. 문제는 그래서 종목을 이제 어느 타이밍에 알아보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노부덥증은 저기 아까 있잖아요. 저기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노부티즈 클로브 그 지난주에 들었던 아까 저 고영 같은 경우는 2개 다 해당된다. 반도체도 해당되고 노부주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RS 오토메이션 이런 거 노부주를 제가 좀 많이 들었죠. 왜 그러냐면 제가 했잖아요. 아마 이번 강세장에서 아마 거품을 따지면 이 노부주에서 거품이 가장 많이 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거품이 가장 많이 낀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오를 거다. 이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노부티즈가 저희가 사고 나서 몇백 프로 났지만 제가 매도 않잖아요. 왜 매도 안 해요? 저는 고점으로 안 보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하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이게 채팅창이 이렇게 이제 보기에 좀 불편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저희 그나마 이거라도 있어서 여기 올려가지고 저하고 수강생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이렇게 해서 아무튼 좀 전달이 되면 되니까요. 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달이 되고 수강생분들이 그걸 참고하셔서 앞으로 비중을 좀 어떤 걸 좀 늘리고 어떤 걸 줄이고 그다음에 종목 수를 어떤 걸 종목들 정리하고 어떤 종목으로 비중을 옮겨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2년 동안 이런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꾸준히. 그래서 그걸 이제 수강생들이 꾸준히 하고 이게 잘할수록 계좌 상태가 많이 달라질 거다. 그래서 제가 3, 4주 전에 말씀드렸을 때 제가 했을 때 바로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계좌가 아마 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3, 4주 전에 말씀드렸을 때 바로 따라오신 분들은 뭐 지금 하신 분들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앞으로 한 2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늦은 게 아니고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게 지금부터라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 이게 잘 이해하셔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수강생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면서 또 코멘트도 하고 그 이제 수강생분들이 본인들한테 맞게끔 이렇게 해서 나는 그냥 종목 하나로 딱딱 압축한 게 좋다. 이제 그런 분들 그렇게 하시고 나는 종목을 도저히 압축할 수 없다. 그러면 아까 이제 업종으로 이렇게 비중을 관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건 이제 누가 맞고 틀리고 아니고 그건 이제 본인의 어떤 성향이니까 이제 본인의 성향에 맞게 이제 본인들이 좀 덜 불편한 쪽으로 본인들이 좀 편한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걸 설명드린 거고요.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이 올린 분들 다 이게 설명드렸었고, 이제 수강생분들 본인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분들 좀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그거 이제 참고하셔서 나머지 분들도 참고하셔서 이렇게 해 나가시면 또 앞으로 3, 4주 후에 또 계좌가 지금보다는 좀 좋은 쪽으로, 좋은 상태로 많이 바뀌어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제가 이제 그 교육용 종목, 오늘은 제 그 교육용 종목 하나 드립니다. 뭐, 교육용 종목. 저희가 가지고 있다 이게 판 종목이에요. 아까 제가 이제 반도체 종목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제 흐름이 약해서 제가 이제 일단 매도를 제가 했는데, 지금 포트폴리오 가져다 매도를 했는데, 이걸 다시 포트폴리오로 넣기는 또 이제 제 종목수가 있어서 이제 교육용으로 드렸는데, 그 HPSP 이 종목이, 이 종목이 바로 이제 그 반도체 부품주 쪽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교육용으로 드리는데, 제가 일단 이제 그 차트를 보시면 이게 전에 제가 저희가 이렇게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다가 매도했어요. 이제 크게 수익을 내고 매도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 흐름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안 움직여서 일단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HPSP가 이게 반도체, 이게 반도체 부품주 쪽인데, 그 HBM 쪽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종목도 보시면 지금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이렇게 21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이런 자리가 이제 그 교육용 종목으로 보면 매수하기에 좋은 자리였고, 지나간 얘기지만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동이 한번 나왔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W 바닥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여기 파동이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조정받고, 그래서 21선 위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거래량이 줄고 지금 있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일단은 제가 이제 교육용 종목으로 이렇게 드리고,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아무튼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그쵸? HBSP를 지금 외국인이 지금 많이 사놓고, 기관이 많이 사놓고, 근데 보면 이건 개인들도 좀 가지고 있고, 좀 희한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개인들이 지금 이제 파는 게 많고, 그런데 지금 기관들은 지금 여전히 이제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도 꾸준히 사고 있고, 지금 외국인들도 지금 많이 지금 사서 가지고 있는데, 그죠? 여기 일부 파는 것도 있지만 산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이 지금 개인들도 일부 조금씩 사고 있지만, 그렇다고 개인들이 많이 산 거 아니에요. 주로 이제 기관이 많이 샀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더 많이 사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수급에서 보시면 수급이 그렇고, 예전에도 제가 설명해드렸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요 종목의 실적을 보시면, 응? 매출을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출이 막 크게 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 매출이 비슷비슷해요. 그죠? 비슷비슷. 그 영업이익도 비슷비슷.
그러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뭐 이렇게 엄청 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 매출은 영업이익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이 종목 같은 이제 수급이 좋다. 수급이 거의 A급이고 그러면 차트상으로 봐도 보면은 이제 고점권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바닥권은 아닌데 제가 얘기하는 그래도 지금 이제 이렇게 파동 만들고 좀 조정받아서 어떻게 보면 좀 21선 근처 이렇게 와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좀 사서 한번 관리를 해보시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시면 이런 자리 내일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일 좀 더 떨어지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수해서 아무리 관리해 보시면 이런 비슷한 파동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한 15에서 한 20% 정도 이런 수익은 뭐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교육용 종목으로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 관련해서 뭐 고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지죠. 코덱스 레버리지 보시면 지금 여전히 좀 우상향 중이고 그래도 삼성전자는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이게 좀 상대적으로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점권에 들어가면서 아까 외국인 기관이 좀 매도를 하고 개인들이 많이 사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코덱스 레버리지는 이제 여전히 좀 봐도 좀 흐름이 다르잖아요. 조금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도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 이게 중요해요. 지금 수급이 중요하다. 그렇죠? 보시면 여전히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걸 팔아서 지금 어디로 가요? 인버스로 가자. 지금 고점에다 산 거 인버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은 지금 사는 것도 많고 기관들도 있죠. 사는 것도 많은데 여전히 사고 있고. 또 외국인도 샀다 팔다 하긴 하는데 사는 게 많은데 여전히 그죠? 뭐 팔 때보다는 그죠? 산 게 더 많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던 환율이야 뭐 그냥 지금은 환율은 1400대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환율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환율 보시면 환율이 그때 이제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저는 이렇게 반등하고 있다 또 여기를 막 넘어가네 어쩌나 막 그런데 그건 이제 봐야 될 문제고요. 보시면 근데 반등이 그렇게 막 강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이 막 이렇게 강한 게 아니고 캔들을 보시면 그죠? 여기 보시면 떨어질 때는 뭐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은 제가 볼 때 강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 고점을 넘을 수 있을지 흐름으로 보면 흐름이 그렇게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환율이 이제 1400대 있다 뭐 요걸 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아까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아무튼 코스피 쪽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 아니면 코덱스 레버리지 아까 봤잖아요. 코덱스 레버리지 맞는가요? 코덱스 200도 있고 뭐 많이 있죠. 아까 이제 두 배짜리를 보여드린 거고, 그죠? 그리고 아까 그뭐 현대차 같은 경우 보시면 현대차가 이제 현대차가 이제 출발을 여기서부터 한 거죠. 그래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서 이제 만들고 이렇게 가서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만들고 조정받고 만들고 조정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번에 쭉쭉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며칠 사이에 또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고점 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신고가
신고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저 월봉으로 보시면 그렇죠? 신고가 가고 있죠. 연봉으로 보셔도 신고가 가고 있고 그죠? 연봉. 근데 지금 현대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동차 업종으로 가는 게 아니고 로봇 업종으로 가고 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현대차를 이제 매도를 한다면 언제 매도해야 하냐? 그 로봇 업종들이 이제 고점 나올 때 같이 매도를 하면 좋은 매도 타이밍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이 아니고 로봇 업종.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로봇 업종이 아마 거품이 업종들 중에서 로봇 업종이 거품이 가장 크게 끼장 예전에 20년 전에 그 인터넷 업종들이 거품이 엄청나게 끼었듯이 아마 2년 앞으로 2년 정도 강세 흐름이 가는 동안에 이 로봇 업종의 거품이 가장 크게 끼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그리고 지금 이제 로봇 업종들이 이게 지금 다 AI가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AI가 중심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로봇도 나오고 제약바이오도 이제 AI하고 연결된 부분들이 많죠. 2차 전지도 사실은 AI하고 연결된 2차 전지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2, 3년 전에 했던 2차 전지 그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AI, 그러니까 로봇, 제약바이오,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역시 AI가 중심에 있고 반도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AI죠, AI.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AI가 중심에 있으면서 그 AI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가장 강한 중심 업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4개 정도 업종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기 얘기 나오고 막 이런 것들도 다 AI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AI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이제 어떤 산업이 이렇게 형성이 돼 가다 보니까 이제 전기가 부족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했던 뭐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도 흐름들이 막 굉장히 좋게 나왔던 거고요. 그건 벌써 1, 2년 전에 나왔던 흐름인데 그 흐름이 지금도 이렇게 좀 진행 중에 있고 그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이게 조선업종이라든지 뭐 방산업종이라든지 그런 흐름들도 약한 편은 아니에요. 이게 약한 편은 아닌데 제가 얘기하는 지금 그 4개 업종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덜 강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강한 업종 4개로 이 4개 업종을 계속 이제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종목도 그 4업종 중심의 종목들로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서 종목 구성도 하시고 비중 조절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2년 정도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나중에 어떤 이제 업종에서 어떤 변화가 오면 거기에 맞게 또 제가 변화를 할 거니까요. 우선은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흐름들이 좀 계속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1월달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어떤 국제 컨퍼런스 이런 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 삼성바이오로스도 보시면 이게 좀 신고가 가고 있잖아요. 보시면 연봉으로 보시면 월봉으로 봐도 지금 신고가, 그죠? 주봉으로 봐도 지금 신고가, 응? 일봉으로 봐도 그죠? 막 올랐다 내렸다 막 이런 건 있으나 결국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의 총 대장주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총 대장주가 지금 이렇게 해서 신고가를 간다. 그죠? 아까 현대차가 신고가를 간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고가를 간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현대차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문제가 아니고 현대차가 아까 신고가를 간다는 것은 현대차 신고가가 아니고 앞으로 이제 아까 있잖아요. 그 로봇 관련된 주로 움직인다고. 그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앞으로 그렇게 나올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신고가를 간다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종목 하나가 아니고 앞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의 흐름들이 좋아질 거다. 이걸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총 대장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그 우리나라 지금 지수 흐름을 보면 이 지수는 그냥 그저 올라서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마찬가지다. 이제 코스피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단지 이제 기간 조정하는 거예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예? 여기서 많이 올랐잖아요. 이 조금 오른 것 같지만 많이 오른 거예요. 많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4,652, 그다음에 코스닥이 900. 그러니까 코스닥이 좀 있으면 이제 1,000 가는 거고요. 여기 보면 코스피가 좀 있으면 5,000 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가 5천 가고 코스닥이 1,000 가면 또 이 막 언론이고 막 이런 데서 또 엄청 얘기할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제 그 개인들의 어떤 포모, 이제 포모를 자극하면서 개인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개인들이 돈을 더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안 들어와 있는 개인들로 하여금 나만 지금 주식시장에서 돈 못 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들어오게 하고, 지금 이런 장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다. 이게 돈들이 이게 대부분 돈들이 지금 이제 이 주식시장에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코인 시장이 코인 시장의 흐름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이제 계속 뜨는 게 아니고 당분간은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언론이고 뭐고 다 지금 이제 지금 코스피 코스닥 막 특히 코스피 쪽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막 이런 거 막 좋은 얘기들 막 다 하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들에 맞춰서 이제 이쪽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거의 고점 거의 가고 SK하이닉스가 거의 고점 가고 고점을 가지 않더라도 거의 고점 근처 가고 막 이러면서 이제 흐름들이 이제 이 두 종목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렇죠. 앞으로 이제 다른 종목들이 가고 지수가 가고 하는데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 거의 고점권에서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SK하이닉스도 당분간 이런 흐름들로 연결되면서 그 지수는 이제 다른 업종과 아마 그 반도체 어떤 부품업체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지수를 끌고 가는 그런 흐름들도 바뀌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SK에서 이제 흐름들이 둔해지고 이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이 맞춰서 또 이제 이 코인 시장도 어떤 변화가 서서히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관심도가 주식시장 쪽으로 그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이제 알트코인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당분간은 이 주식시장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와서 왜 그래가 아니고 그래서 당분간은 그 코인 시장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당분간은 지금 주식시장으로 지금 돈들이 몰려들고 있으니까 그 주식시장으로 돈들이 몰려 들어가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런 흐름들에 맞춰서 주로 주식시장에 어떤 초점을 두고 그쪽에서 어떤 제가 지금 계속 봤던 데는 업종 관리도 하고 종목 관리도 하고 비중 관리도 하고 이러면서 그쪽의 수익금을 그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잘 살려서 그쪽에서 최대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어떤 그 수익금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비중, 그 이제 핵심이 비중이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하면서 가다 보면 또 이제 코인 쪽에 저희가 기다리는 불장도 어느새 와 있을 거다. 안 올 것 같지만 지금 같으면 안 올 것 같잖아요. 항상 그래요. 안 올 것 같다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계속 놓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안 올 것 같은 것은 이제 계속 안 올 것 같고 영원히 안 올 것 같고 그래서 개인들이 포기하고 그냥 그죠? 그쪽에서 떠나고 포기하고 보기도 싫고 막 응? 내가 거기 얼마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응?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제 코인 시장은 지금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정반대의 어떤 그런 분위기로 지금 있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막 코스피도 5천 가고 막 코스닥도 1,000 가고 하면서 막 알트 불장도 오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오지 않아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요. 반드시 주식시장이 이렇게 핫하고 주식시장 중심으로 시장이 옮겨갈 때는 이 코인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도가 특히 개인들 지금 보세요. 개인들이 다 주식시장으로 관심 있지 코인 시장에 관심 있는 개인들이 저희 말고는 누가 있겠어요? 없죠. 근데 이런 때는 반드시 거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게. 근데 가다 보면은 이제 주식시장도 이제 이 지수는 가더라도 계속 막 쭉쭉쭉 가지는 않아요. 가다가 또 이제 조정받고 조정도 좀 이제 약간은 폭을 가지고 조정받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 가서 막 고점이니 막 고점 지났느니 막 어찌고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수 조정받고 막 이런 타이밍들 이런 타이밍들에 맞춰서 이제 그 코인 시장의 어떤 불장이 딱 스타트하는 이제 이런 흐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했잖아요. 그럼 알트 불장은 앞으로 막 1년 뒤, 2년 뒤에 온다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이게 이제 금입니다. 금이 보면 여기 고점 갔다가 이렇게 이제 했다가 여기 지금 신고가를 넘었다가 또 조정받았다가 그리고 또 신고가를 또 넘었죠. 그러니까 금값이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여기 고점 넘고 또 여기 고점 넘고 이렇게 가고 있으면 아까 지금 주식시장도 지금 흐름이 좋은데 이 금값까지 지금 신고가 넘고 고점 넘고 고점 넘고 이러니까 응? 이런 상태 이런 흐름 속에서 저희가 기다리는 뭐 알트코인의 불장이 온다? 지금 당장 온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돈의 흐름에서 보면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꺾여야 된다. 이렇게 꺾이는 이런 흐름들이 오고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가려고 했으면 여기를 깨고 내려갔어야 된다는 거죠. 깨고 내려가지 않고 거꾸로 여기 고점을 깼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또 다시 내려오겠죠. 이제 다시 내려오면 여기를 깨야 돼요. 여기를 깨고 또 내려오면 또 여기 앞에를 깨고 이제 이런 흐름들이 연결돼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이나 이쪽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흐름들로 연결돼서 이렇게 이제 어떤 불장이 오는 이런 흐름들로 간다. 이런 것을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알트코인만 보고 왜 알트코인 불장은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오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다는 거죠. 본인들이 이걸 기다리기가. 그래서 지금 왜 이 알트코인 불장들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이게 돈의 흐름에서 어떤 돈의 흐름들 때문에 알트코인의 불장이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해를 하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응? 그렇지 지금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개인들이 그쪽에 관심이 많고 또 금값이 이렇게 고점 넘고 고점 넘으니까 금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금에서 빠져나오겠어요? 안 빠져나오지? 일단은 주식시장에서 돈이 일부가 빠져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금 쪽에서도, 그죠? 돈이 빠져나와서. 그게 세력돈이 됐든 개인돈이 됐든. 그런 돈들이 이쪽 알트코인이나 코인 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어야, 그래야 알트코인 불장이, 저희가 있었던 알트코인 불장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오는 거지. 지금 제가 전에 조건들이 지금 이런 조건들 속에 있다, 현재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에 맞춰서 알트코인의 불장이
조금씩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막 원망을 하고 막 이럴 게 아니고, 그렇다고 막 포기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래, 좀 기다려 보자.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관심도가 좀 떨어질 때까지 아니면 그러니까 4년 전에도 그 알트코인 불장이 온 게 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삼성전자가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우리나라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된 거예요. 4년 전에 가서 보시면. 근데 삼성전자가 10만 원 근처에서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있잖아요. 그때가 2021년도 5월이니까 그때부터 알트코인 불장들이 왔었잖아요.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까 제가 했잖아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고점권으로 진입했다. 저는 이렇게 본다. 응? 그러면 고점을 만들지 않겠어요? 자, 어쨌거나 뭐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반등을 했죠.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여기서 음봉 만들고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일단 앞에 전저점 깨야 되고 여기 깨야 되고 아까 반대죠. 여기 깨고 여기 깨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때 이제 불장이 시작될 거다. 그래서 이런 차트들을 보면서 지금은 내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때구나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이게 불장이 왜 빨리 안 오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차트라는 게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다릴 때인지 아까 제가 막 속도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속도전을 해야 될 때인지 막 기다려야 할 때인지 이런 것을 차트를 보고 이해하면서 그런 기준들을 잡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만큼 조정 받아놓고 그러면서 이제 하락장이니 어쩐데 막 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한 마이너스 한 30%대 떨어진 거라고요. 엄청 떨어진 게 아니라 하락장이려면은 이게 막 마이너스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70% 마이너스 80% 떨어져 있어야 그게 하락장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여기 지금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권을 만들어 가고 있고, 그죠? 올랐다가 또 이렇게 조정받고 있고, 여기 고점 근처 왔으니까 지금 뭐 그런 중이다 보시면. 비트코인이 이러니까 그다음에 이더리움. 이제 저희한테 중요한 건 이제 이더리움인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올해 2026년도는 비트코인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더리움의 해가 되지 않겠나 저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XRP, 이더리움. 이더리움도 아직까지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비슷한 흐름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역시 올랐다가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고점 근처 오니까 이렇게 조정받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결국 여기 이제 뚫고 갈 거다. 뚫고 가고 그리고 여기 이제 고점, 이제 고점을 넘어가는데 이 고점을 넘어가는 이게 타이밍상으로 보면 여기 고점, 이 고점을 넘어가는 요 무렵이 이제 저희가 기다리는 불장이 스타트는 시작 거다. 그럼 어쨌건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걸 이제 빨리 가냐 늦게 가냐 이거의 문제인데 이건 아무도 모른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거고. 근데 가기는 갈 거다. 그 언제까지 갈 거냐? 아마 제가 봤을 때 올해 중에는 갈 거고 잘하면 올해 한 7, 8월, 6, 7월, 7, 8월 6, 7월, 7, 8월이면 모든 불장이 끝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시작을 해야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끝나는 타이밍으로 계산해 보면 불장이 완전히 끝나는 게 한 6, 7월, 7, 8월 요 무렵이면 불장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불장이 이제 그 앞에서 시작해서 끝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엄청 기다리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시작하는데,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건. 그건 세력조사도 모른다. 이게 끝나는 타이밍은 어느 정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시작하는 타이밍은 알 수가 없다. XRP가 좀 강하게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있고, 보시면 스위코인도 강하게,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온 거예요. 이게 강하게 올라온 겁니다. 제가 강하다 약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강하게 올라온 거예요. 그 조정받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알트코인, 저희가 가진 알트코인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지금 이제 그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스레스 홀드가 뭐 뭔가 하려고 막 지금 막 하고 있죠. 보면 지금 이게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개인들, 세력들이 개인들 지금 테스트하는 겁니다. 개인들 물량이 좀 어느 정도 있나 이걸 테스트하면서 매집도 하고 테스트하면서 그래서 막 찔러 보는 게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어느 타이밍에 확 쏘고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금 제가 이제 이 차트들을 보여드리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세력들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 그걸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팬들 마찬가지죠. 팬들도 지금 나름대로 지금 흐름이 약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흐름을 가지고 올라오고 올라왔으니까 이제 조정받고 그런 중이고요. 지금 뭐그 알트코인들이 지금 저희가 기다렸던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권을 지금 만들고 있고 뭐 거기서 한 번 더 빠졌다 가든 뭐 거기서 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제 이더리움하고 알트코인들의 어떤 이제 흐름이 중요한데 지금 나름대로 이더리움도 이더리움대로 어떤 흐름을 만들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2026년도는 저는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이게 비트코인은 여기 잘해야 2배 가는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은 여기서 잘하면 한 서너 배 갈 수 있고 그 서너 배 가는 동안에 저희가 기다리는 알트코인들의 어떤 불장이 와서 언제 끝날 거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빨리 끝나면 6, 7개월, 좀 늦어지면 한 7, 8개월, 7, 8월? 뭐 더 늦어진다고 해도 올해 연말에 안에는 끝난다. 그건 이제 확률이 높진 않은데, 확률이 높은 건 제가 볼 때는 한 6, 7월, 7, 8월이면 알트코인 불장들이 끝나지 있지 않을까. 희망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분석이 된다. 요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저희가 알트코인 불장 기다리면 막 엄청 기다려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그쵸. 그런 거 아니죠. 벌써 1월 달인데. 응? 1월도 이제 그 다음 주면 이번 주죠? 다음 주 이번 주네. 뭐 벌써 중순인데 보면 그렇게 뭐 엄청 기다리는 건 아니고 앞으로 그 나름대로 지금 알트코인의 불장들은 지금 화끈하게 막 움직이지가 않아서 그렇지 서서히 지금 좀 해서 서서히 좀 시작돼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툭툭 쳐나가는 알트코인이 한두 개씩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런 타이밍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강자분들 제가 있잖아요. 몇 분 이제 알트코인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흐름이나 살펴보고 그러면서 좀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고 그 차트를 보면서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가 알트코인 불장이 오긴 올 거냐 온 다음에 언제 끝날 거냐 언제 끝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언제 끝나냐. 투자는 가장 중요한 게 언제 끝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언제 끝나느냐가 시작이야 사면은 그때부터 시작인 거고 언제 끝나느냐가 중요해요. 언제 끝나냐가 삼성전자 고점이 언제 만들어지냐가 중요해요. 언제 예스카인스 고점이 언제 만들어지냐.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고점이 언제 만들어지냐.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의 고점이 언제 만들어지냐. 그게 끝이니까요. 고점이 만들어졌을 때 끝인 거예요. 고점이 만들어졌을 때가. 그래서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고점이 만드는 건 저는 내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끝은 고점이 만들어진 시기는 어느 안 나는 거죠. 알트코인의 불장이 끝나는 게 6, 7월, 7, 8월이란 건 그때 고점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저는 본다는 거죠.
고점이 만들어질 때가 끝인 거예요. 투자에서는. 그래서 언제쯤 끝날 거냐, 투자에서는 언제쯤 끝날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수강생분들은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제 코인은 이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지금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주식의 업종하고 종목하고 비중, 그리고 종목을 계속 압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4개 업종, 4개 업종으로 비중이 한 7, 80%, 8, 90%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까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가지고 계신 거예요. 비중도 잘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것은 이제 나중에 고점 가서 파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이제 그 수강생들이 다 올려주시진 않았겠지만, 올려주신 분들 아무튼 몇 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지금 안 올려주신 분들, 그리고 아직 고민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그런 거 참고하셔서 좀 본인들 계좌 관리를, 특히 비중 관리를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 주에도 또 제가 설명 드릴 거니까. 지금은 제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좀 이게 채팅창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라도 진행해서 좀 전달을 하고 수강생들한테 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도 채팅창으로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이제 또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고 하시면 아마 지금 이제 잊지 마셔야 되는 건 좀 강세장이고 강한 종목, 강한 업종 중심으로 자꾸 압축을 하셔야 된다. 그 과거에 가지고 있던 종목들은 이런 기회에 좀 과감하게 정리해서 이런 쪽으로 쭉 옮겨서 앞으로 한 달, 2달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이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손절 이런 걸로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들만 자꾸 늦어져요. 그렇게 하시면. 평상시 같으면 손절 이런 걸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강세장에서는 손절할 건 빨리빨리 하고 이렇게 좀 강한 종목으로 빨리빨리 옮겨서 그쪽에서 수익금을 자꾸 만들어 내셔서 그쪽에서 손절한 거 채우고 그쪽에 또 오버해서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요걸 잘해야 됩니다. 딴 거 없어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